네, 안녕하세요. 피카의 선우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 좀 들려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저는 이제 정비사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된 정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전기차 정비를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기차 정비를 주로 하고 있는 모 제조사의 전기차 담당 정비사 이야기를 좀 빌려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이런 순서로 진행한 후에 제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연결해 드릴 분은 이제 뭐 제조사에서 전기차만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정비사세요. 되게 젊으신 분인데 전기차 정비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전기차 정비 관련된 이야기를 콘텐츠로 제작하고 있는데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제조사 센터에서 일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센터에서 전기차 고치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신가요? 각 현대 블루엔즈 기준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직접 진단할 수 있고 수리할 수 있는 정비사는 네. 한두 명 정도로 많이 부족하고 있으며, 저희도 총 엔지니어가 6명 정도 있는데 한두 명 정도밖에 전기차를 만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내연기관 대비 전기차 수리가 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전기차라고 해서 정비가 막 어렵다고 하는 건 없고, 자동차라는 것은 많이 비슷해가지고 전기차라는 개념 정도만 알고 있다 하면은 공부만 좀 더 한다고 하면 수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내연기관에 비해 고전압을 만지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숙지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안전수칙 같은 거를 또 따로 교육을 받긴 하나요? 현대자동차 자격인증제 및 매년 전기차 교육 소집을 하고 있는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의 경우에는 전국의 전기차 정비사가 몇 명 정도나 있나요? 전기차 자격인증제 관련해서 이 레벨 3라는 자격 조건을 갖춘 정비사는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매년 뭐 소집 교육을 하며 강의, 교육,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으나 각 센터당 한두 명, 많게는 3명 정도로 센터 규모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전기차라고 하면은 이제 정비할 것 없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안 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센터에 계시면 어떤 게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고객님들이 많이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기차에도 주기적으로 정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연기관에는 엔진오일이 있는 것처럼 전기차에는 감속기라는 엔진이랑 비슷한 부품이 들어가며 그쪽에도 오일이 들어갑니다. 또한 브레이크 오일, 타이어, 뭐 라이닝이라던가 에어컨 필터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고, 매년 많으면은 6개월마다 점검을 받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전기차도 냉각 부동액에 교환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되게 그 금액이 좀 높던데, 네. 그 정도 금액이 나오는 이유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을까요? 평균적으로는 30-40만 원 정도 나오며, 단순하게 빼고 넣는 경우는 한 1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일반 부동액과 다르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동액은 절연성 부동액으로 고전압을 다루는 냉각수기이기 때문에 이물질 생성 정도를 낮추며 절연성을 갖추기 때문에 부동액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며 작업성 자체가 좀 다릅니다. 또 문득 생각난 건데, 이것도 에어백이 작업 이런 것도 다 들어가게 되나요? 네, 전기차 부동액 작업 같은 경우에도 전용 장비로 밀어내는 형식으로 부동액을 넣고 부동액은 빼는 형식으로 순환을 시켜주며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때 에어백이도 같이 작업을 들어가는 거고요. 네, 에어백이를 안 할 시에는 고전압 배터리 냉각수를 점검하십시오라는 경고등이 전등이 됩니다. 신형 현대기아 내연기관들 차들도 사실 요즘에 에어 빼는데 좀 애를 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 에어 빼기가 좀 수월한지요? 기본적으로 일반 내연기관은 에어백이는 거의 10분, 20분 정도 걸리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길게는 2-3시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잘 안 빠진 이유가 있나요? 절연성이기 때문에 냉각수가 많이 민감하며, 거기에 공기들이 조금만 들어간다 하면은 얘네들이 공기를 인지를 하여 냉각수가 부족하다고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배터리를 교환하면 한 1,000만 원 이상 든다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두 가지를 나뉘며, 첫 번째로 저전압 배터리,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AGM 60L부터 뭐 70L 사이에 있으며 기본적으로 2-3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일반인분들이 걱정하는 고전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품 가격 자체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다만 AS가 그만큼 길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되 보험 항목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반 수리로 하게 된다면 이게
진짜 금액이 얼마 정도나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차종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그래도 3천만 원 이상은 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일반 수리를 한다고 한다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막 셀이나 이런 걸로 따로 수리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 전 아이오닉 구형, 네. 코나 구형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어셈블리 교환 작업을 진행을 했으나 네. 아이오닉 5 이후 최근 차들은 고전압 배터리 내 셀들 190 몇 개 정도를 각 파샤라가 작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사실 이제 또 전기차 이렇게 정비를 주로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정비사로서 이렇게 전기차 구매한다는 거에 대한 관점, 그리고 전기차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비업에서 또 필요한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전기차 구매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냥 시대에 따라서 전기차는 더욱더 상용화될 것이며 내연기관은 점점 없어질 겁니다. 그거에 맞게끔 전기차는 늘어나는 게 맞는 거고, 앞으로 전기차가 늘어나는 것만큼 정비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차를 만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내연기관에 비해 달라진 것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공부를 조금만 한다 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전기차 정비사가 우리 과장님처럼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생겨야 되는데 앞으로 이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기차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꾸면 좋지 않을까. 전기차라고 해서 고장이 안 나는 게 아니고 고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보다 좀 더 공부를 한다 하면은 더 쉽게 고칠 수 있다. 못 듣고 붙이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컴퓨터로 만질 수 있는 작업, 그게 좀 더 상용화. 전에 정비사분들이 만지지 못했던 것들, 컴퓨터를 좀 더 다가가기 쉽게 교육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사실 근무 중이실 텐데 이렇게 선뜻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아까 통화하신 과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제조사에 속해 있다 보니까 말 못하실 부분이 분명 있을 건데, 그렇죠. 대표님께서는 만약 이제 주위 분들이 이제 전기차를 갖고 싶다 하시면 찬성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반대하시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근데 그럼 도대체 언제쯤 사야지 맞느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사회적으로 어떤 분위기라는 게 뭐 ESG 분위기 말고도요, 직업에 대한 분위기라는 게 바뀌면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정비사이기 때문에 정비 인력에 대한 보강이 돼서 AS에 대한 문제가 없어질 때쯤에 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데, 근데 저희가 쇼츠 콘텐츠에서도 좀 말씀드린 게 하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정비사 인력이 너무 줄고 있다고 한 번 올린 적이 있고, 제가 항상 강의나 이런 데 나갈 때마다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됐을 때, 즉 우리가 전기차를 사고 고장 났을 때 좀 즉각적으로 뭔가 수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을 때가 아마 뭐 배터리의 폭발성도 좀 감소되지 않을까, 이런 시기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사례인데요, 아이오닉 6가 사고 났는데 제조사 공장에 들어가니까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고 수리하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대전까지 와서 이쪽에서 수리를 진행했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강되고 나면 충분히 그때는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끝으로 이번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